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때죠. 이때 돈 봉투가 돌려졌다. 뭐 이래서 이제 수사하고 재판을 받았었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300만 원짜리 돈 봉투에 대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오늘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던 사람은 윤관석 전 의원, 이성만 전 의원,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 이렇게 세 명이었고 현역 의원으로는 허종식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성 전 의원은 원래 오늘 함께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서 9월 6일로 미뤄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세 사람에 대한 것이 선고가 이루어졌다. 조금씩 혐의는 다릅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제 핵심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돈 봉투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 혐의는 이미 2심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2년, 이렇게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돈 봉투를 뿌린 혐의, 그거는 이제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2년으로 이제 2심, 그래서 이제 3심으로 넘어가 있고, 이거는 돈 봉투는 1심에서 오늘 이제 판결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종식 현역 의원은 정당법 위반, 그 다음에 이성만은 정당법 위반도 있지만 1,100만 원을 송영길 캠프에 전달한 혐의가 있거든요. 뭐 본인은 단순 전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아마 어딘가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보인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윤관석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만 전 의원은 1,1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징역 6월. 그 다음에 돈 봉투에 대해서는 징역 3월.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허종식 의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돈 봉투 300만 원에 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실형이 나온 겁니다. 실형을 집행은 안 했지만 유예 상태지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임종성 전 의원은 미뤄졌고요. 윤관석 전 의원은 직접 돈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허종식, 이성만은 받은 사람이고.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고를 하느냐? 이 사람들 이름, 그러니까 윤관석, 허종성, 그 다음에 임종성, 허종식, 이성만, 이 사람들은 윤관석 전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뭐 돈 봉투 문제와 관해서 대화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것이 다 녹음돼 있다고 그랬죠. 그 녹음된 파일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식이죠. 임관석 전 의원이 아니 뭐 그거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서 3개가 남았는데 얘들이 보더니 누구가 보더니 형님 기왕 하는 거 우리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3개 뺏겼어. 그 이름에 등장하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전 의원은 나 그거 그냥 한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고 있고요. 받은 사람들은 아니야 안 받았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데도 선고 결과는 받았다고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관해서 300만 원 봉투 받은 거에 대해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를 받은 거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허종식 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허종식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확정이 되면 직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이건 정당법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역 3월 이렇게 해서 일단 금고 이상의 선고가 나왔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4명 외에
돈 봉투 받은 사람이 20명이라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럼 나머지 16명은 다 어떻게 됐냐? 16명 중에서 검찰이 7명 정도를 추려서, 이게 아마 이 7명이라는 게 2021년 4월 28일, 그때 아마 5월 3일인가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며칠 앞두고서 그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그 송영길 지지하는 조찬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조찬 모임에 참석한 멤버들입니다. 요 7명하고 지금 이제 4명, 요 11명이. 그런데 이제 윤관석을 빼면 나머지 3명은 이정근과의 통화에서 이름이 직접 나온 사람이고, 이 7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7명을 어떻게 특정했느냐? 2021년 4월 28일이라는 날짜, 그 다음에 조찬 모임 시간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아마 외교통상위원장실에는 CCTV가 없을 겁니다. 근데 국회 본청을 드나들 때, 그 다음에 뭐 외교통상위원장실이 있는 그 어딘가에 CCTV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해서 의원들을 특정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7명에 대해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랬는데, 박영순 전 의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말에 조사를 받았고, 다 나머지 현역 의원 6명,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한 4차례 내지 5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다 뭐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요. 근데 이제 총선 전에는 총선 끝나고 한번 검토해보자 어쩌고 하더니 그 후로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람들도 만약에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요거는 받을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윤관석, 이정근 통화 녹음 파일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윤관석이 함구하고 있죠. 이정근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정근은 그 4월 28일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죠. 딴 데 갔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본청 CCTV에는 나오니까 그때 딴 데 들렀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결국 4월 28일, 2021년 4월 28일 그 조찬 모임에 참석자가 특정이 안 되는 거지. 서로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을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죠.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 300만 원 돈 봉투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 민주당 압도적 다수의 국회가 10월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할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거 아마 연관되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일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조사도 못한 채 그럼 기소는 할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인데, 현재까지 검찰의 입장은 이번 판결, 오늘 판결을 보고 이 사람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건데, 오늘 판결과 이 사람들도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판결이 1심 선고가 난 사람들은 이제 이정근, 윤관석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6명은 녹음 파일에 직접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밝혀낸 인물인데, 그렇다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그 모임 자체에 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직접 등장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수사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기소를 할까 과연?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아마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왜?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 돈 봉투에 대한 그 법원의 첫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 하는 부분하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